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습 근로계약서를 먼저 쓰자고 하는 경우, 가짜 광고죠. 채용 공고를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의 지식 재산이 도용당했다면 부들부들 참을 수가 없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화가 나요.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찾아간 면접,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채용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랜선 노동법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노동법의 이주영 노무사, 이승현 노무사입니다. 이승현 노무사님, 이제 노무사 경력 9년에 대표님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노무사 처음 채용될 때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시험을 봐서 노무사가 된 경우에요. 신입치고는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거든요. 면접 경쟁을 할 때 저의 어떤 성실성과 그리고 지난 사회 경험을 많이 어필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이주영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면접 프리패스 상이라 여러 군데 면접을 봤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채용 시장에도 비대면 면접 등과 같은 사실 많은 변화가 생겨났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찾아간 면접 또는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부들부들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채용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하준님의 댓글인데요. 최종 합격 통보 후 근무 시작일을 통보받고 출근을 기다리던 중 회사 측에서 채용을 번복하며 불합격을 통보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갑자기? 이건 부당해고죠.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합격을 통보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또 예외적으로 모를까 말이죠.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난번 육아휴직 편에서도 나왔었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로 복직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보만 했지 임금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 공고에 임금에 대한 부분도 보통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하거나 회사 내규의 신입사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김진성님의 댓글인데요. 3개월 동안 수습기간으로 근무 중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기간을 늘리자고 해요. 연장 거부하면 그만두라는데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대부분의 회사가 수습기간을 두죠. 먼저 수습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을 얼마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헷갈려 하시는 게 최저임금법에 사용자는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을 수도 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3개월 정도로 하는데요.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해석에도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것을 보통 권고하고 있죠. 처음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했다면 이것을 회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데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늘리거나 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먼저 쓰자고 하는 경우, 이럴 땐 어떡하나요? 이거는 회사가 채용 공고를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수습을 적용한다면 채용 공고를 낼 때 꼭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른 채용 공고를 내는 건 가짜 광고죠. 채용 절차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 모든 것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습 근로계약서를 서명하면 수습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더 확인하시라는 건데요. 정규직 채용으로 알고 입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수습 근로계약이 아닌 채용 공고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만약 사업주가 채용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하던 회사에 취업하게 된 너구리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첫 출근을 했는데 저는 분명 행정직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영업직으로 배치를 해버리더라고요. 면접 당시에도 영업직이 아닌 행정직 업무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었고 전혀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 아닌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용 절차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채용 공고에 제시한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너구리님의 경우 우선 회사와 이야기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런 예고 없이 영업직 업무를 맡겼으니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 시스템상의 오류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우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채용 공고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채용 절차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뭐든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죠. 내가 할 업무인데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로자도 사업주도 서로 소통하는 회사 만들어 갑시다. 박현우님의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퇴직할 때 따로 받는 건 없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퇴직금은 원래 회사를 그만둘 때 나오는 건데 분할해서 월별로 준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분할 지급은 원칙상 효력이 없는데요.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월 분할해서 받으면 근로자에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랜선노동법 퇴직편을 보시면 아주 알차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에 맞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요. 미리 지급했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원은 회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월별 지급했던 금액을 근로자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상 절차를 거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퇴직금 모의 계산기 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내가 마로 스포츠 최종 면접 때 제출한 디자인인데? 여보세요. 마루 스포츠 인사과입니다. 저 마로 스포츠에 지원했다 여기 불합격된 취준생인데요. 최종 면접 때 제출했던 제 디자인 로고가 광고에 나와서요. 그럴 리가요. 저희는 채용 과정 중에 받은 자료는 외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요. 가끔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 약간 이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죠. 회사 업무를 할 때 아이디어를 스리슬쩍 도용한다거나 다른 사람 모르게 내 성과를 가로채는 그런 직원들도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화가 나네요.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의 지식 재산이 도용당했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용 절차법 제4조 제4항을 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특허청에서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1666-6464로 신고하시면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는 상품 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인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개인 지적 재산권만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죠. 안진희님의 질문인데요. 채용 단계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개인정보가 가득한데 불합격하면 그 이력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회사에 전화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면 해당 사업장에선 14일 이내에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서류를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기간은 합격자 발표가 난 날 기준으로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을 기업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30일 동안 서류 반환해 드립니다. 회사는 이렇게 공지를 꼭 해야 하고 면접 보신 분들은 그 기간에 맞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종이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신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따로 반환의 의무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 채용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채용 여부 확정 후에는 지체 없이 지우셔야겠죠?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나정님께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선호해서 채용 공고를 내거나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채용 공고에는 상냥하고 여성스러운 분 이런 단어들 꽤 썼었죠.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납니다. 이거 어떤 성별을 뽑겠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표현이므로 일종의 간접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남성복 모델을 채용하는데 여성을 뽑지 않겠다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면 이건 당연히 납득될 수 있는 사유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을 뽑을 때 업무 연관성도 없고 또 직무 수행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용모, 키, 신체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면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셨다고 하면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행정 지도를 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니 성차별을 겪으셨다면 꼭 익명으로 신고하시는 거 이용하세요. 마지막으로 OX 퀴즈. 블라인드 채용 시 최종 면접도 얼굴 노출이 안 되는 건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럴 거면 뭐 최종 면접 갈 때 가면 쓰고 나가게요. 그러지는 않고요. 블라인드 채용은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일컫는데요.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거나 이런 부분을 지향하고 있기는 한데 블라인드 치고 외모를 가려 면접을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채용 서류를 메일로 보냈는데 접수 확인 따로 안 해준다는 회사 이래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X입니다. 회사에서 채용 서류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게 무척 당연한 거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게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면 되겠죠. 오늘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구직자,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랜선 노동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들, 노무사와 직접 만나 1: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랜선 박노동법으로 사연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